레발점 하이닉스처럼 그래도 한 방에 한 5%씩 올라주는 네, 그런 기술적 반등이 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한번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너 속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의 30초. 삼성전자 한 30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2,500원 한참 못하면은 아직은 진행이구나, 하락 진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드린 얘기랑 똑같습니다. 저점 만드는 패턴 보고 들어가자.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들어간 거 기회비용이에요. 그냥 들어간 게. 팀장님, 오늘 시장은 지난주에 제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때 그냥 뒤로 이렇게 기대시면서 한숨 쉬셨거든요. 네네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분 좋게. 그렇죠. 오늘은 딱 기댔다가 바로 딱 이렇게 네.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월요일날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이렇게 양지수가 1.5%대 상승했던 기억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래서 앵커가 바뀌었나 싶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대표님께서 이 시장 떨어지는 게 앵커 네. 때문이 아니냐고 해서 네. 이렇게 갈릴 뻔했다가 그런 이야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잘하세요. 오늘 한 주까지 하게 되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네. 힘을 팍팍.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오늘 상승하다 보니까 네. 아마 대표님의 드립이 아. 폭발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해서 좋고요. 네. 빠지는 것보다 당연히 올라오는 게 좋은데.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그다음에 지속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상승을 한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에서 이제 고용 데이터들 네. 나왔는데, 미국 경기는 고용이 생각보다 침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괜찮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이제 금리는 다 튀었죠, 사실은. 네, 2년물 금리, 연준에 이제 생각을 잘 반영한다라는 2년물 금리도 한 20bp 이상 튀었고, 빅컷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네. 그죠? 네. 11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 건너갔고, 25bp 연내에 이제 2번 정도. 동결 얘기까지는 그러니까 동결도 약간 확률이 아주 낮긴 예. 한데, 근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거 빅컷 기대하고 있었는데 빅컷 안 하는 거야?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경기가 좀 불안해서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것보다는 네. 경기가 탄탄해가지고 네. 금리를 좀 소폭 내린다든지 아니면 동결 이야기까지 나오면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0년물 네. 국채금리도 4% 튀었잖아요. 네, 거의 4%까지 지금 다시 또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를 형성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쉬고 있잖아요. 네. 네, 쉬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또 연이어서 또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어느 중국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키운 것 같습니다. 이 표 정리된 것만 잠깐만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전기장비 업종은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라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신규로 또 송배전망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래간만에 우리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등등 강세를 좀 보였고, 이따가 또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기타 자본재는 이게 FN 가이드 분류로서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주로 방산 관련된 종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은 여전히 하죠. 그래서 방산 쪽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 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낸 업종이 화학, 의류, 철강. 일단 화학과 철강은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죠. 네.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 섹터다. 그리고 다시 롯데케미칼, 대한이와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조금 전에 아까 김경환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약간 소비 쪽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중소비와 대중소비, 시클리컬. 그렇죠. 네, 시클리컬이 이쪽이고, 그다음에 의류, 그렇죠. 이런 쪽이 이제 소비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중국에서의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후행적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래간만에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네. 그런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된 게 좀 다행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쪽
상당부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요것만 풀리면 사실은 지수가 사실 오늘 더 세게 한번 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보인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요 부분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 요건데 요거도 뭐 내일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짧게 한번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나 뭐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사실 뭐 반등해서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오전까지만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놓고 보면 아 이렇게까지 편식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들도 사실 많이 들고 장초 시작하면서는 5만 원대도 찍기도 했으니까요. 야 삼성전자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전략들 전망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뭐 그냥 약간 초월하셨군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팔겠다는데 네. 그럼 팔 때까지 두고 그렇다 뭐 저점 잡으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네. 그걸 지금 중간에서 언제까지 팔아 분석한다고 분석이 됩니까? 하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한테 뭐 이렇게 말은 통해요. 이러면 되죠. 그만 팔아 이러면. 네, 근데 그냥 돌아. 예, 그거보다 오늘 좀 생기발랄하게 네.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예. 유가 보니까 못 하겠네요. 네. 유가 왜요? 유가가 지금 76달러대까지 수직 상승 중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참 그러네요. 네, 지금 저 베이루트의 프랑스 기업이죠. 프랑스 회사에 거기다 왜 그걸 폭발을 아무튼 유전 시설 석유 시설을 이란 걸 아니고 거기 걸 폭발을 시켰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외교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시퍼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시퍼런 거고요. 그들식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붉은 물결입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좀 고개 갸우뚱하면서 이제 오늘 또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왜 어떻게 뭐가 잘못됐길래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심증적으로 다 뭔가 하나씩 느끼긴 할 겁니다. 네. 예전과 달라요. 삼성전자의 느낌이. 그런 쪽에서 일단 지분율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1년간 지분율을 봤다가 1년 지분율이면 다 나온 거 아닐까 싶어서 좀 늘려봤거든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10년간 지분율을 쭉 보다 보니까 10년이면은 벌써 두 번에 걸쳐 반도체 사이클이 좀 왔다 갔다 했던 상황들이죠. 네. 두 번과 한 번의 소사이클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상단으로 보면은 56에서 57%가 거의 이번에 찍었던 때입니다. 거기가 상단이고 하단이 49에서 50입니다. 딱 중간이에요 지금이 53.5가. 근데 10년으로 치면 그만큼 개인 지분율은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개인 그럼 저희가 외국인들 거 다 메꿔준 받고 거죠. 네. 다 받고 조금이나마. 네 그럼 니네 팔고 빨리 가 우리가 다 살게 네. 이러고 그냥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 민감도나 뭐 아직 그러니까 절반이나 더 남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망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걸 판단을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팔겠죠. 네, 사도 부자를 파네. 그렇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절반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게 긍정적이지 같지 못하겠어라고 하게 되면 뭐 하다못까지 그냥 밀어버리면 또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무슨 예측하고 대응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냥 이제 놔주시고요. 근데 이게 바닥을 찍을 때 보면은 바닥 신호는 나옵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가 힘든 게 변동이 터져야 돼요. 항상 고점과 저점에서는 변동이 터집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외국인들이 더 팔아도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제 바닥 찍었네. 근데 그게 좀 짧게 2, 3일 정도가 좀 아주 그냥 쇼킹할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지금은 변동과 함께 저점을 만드는 신호가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요즘 코스피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가 누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뻐 보여요. 네.
지수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대형주 쪽으로 보는 코스닥 100, 코스닥 150 이쪽들이 탄력받으면서 금요일 날은 바이오가 주도했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가 주도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높은 거잖아요. 네. 네, 코스닥 지수 지금까지 연초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9.88% 하락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좀 많이 빠졌다 지수가. 그러면 그거에 따른 동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수의 회복력이 빠르겠죠. 네. 거길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2차 전지부터 뭐 또 삼성전자 얘기는 또 나왔네요. 저 대만 무슨 타임즈? 예, 뭐 거기서 이제 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쿨 테스트 HBM3 통과했고 대량 양산은 아직은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데 되게 특이한 게 옛날 같았으면 그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다가 SK하이닉스가 빠졌거든요. 네. 오늘 안 빠지는데요. 그리고 HBM 관련된 쪽들도 출렁임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삼성전자 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은 전혀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삼성전자만 장중에 갔다가 다 내려왔어요. 이게 끝인 것 같고 좀 특이합니다. 시장의 해석들이 좀 바뀌나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방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은 요게 이제 내일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으로. 예, 뭐 중국 얘기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철강 가격들이 좀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거 튀다 보니까 의외로 조선 쪽이 좀 피해를 받는 쪽으로 좀 해석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다 돌렸습니다. 좀 꼬리 달고 다 돌렸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내일 그러면 오늘 또 철강화학이 중국 증시 딱 보면서 움직임 나겠죠. 우리는 중국 수혜주면 이걸로 움직입니다. 네, 저희는 또 가서 직접 ETF 막 매매할 거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변동성은 좀 나오겠다. 아, 이거 드립 아닙니다. 직접 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네. 매매하시니까요. 네, 그리고 전력 설비 ESS 쪽들 강했고 로봇 쪽도 살짝 움직였고 이 정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쫙 정리를 해주셨고 삼성전자 얘기도 자세히 해주셨는데 상승했던 종목 가운데서 2차 전지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특히 2차 전지는 민정희 팀장님께서 이제 하반기 들면서 또 강조를 많이 하셨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과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이 현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코스닥이 이제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코스닥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임이 네. 지금 1등, 2등을 두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하나가 움직일 때 하나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의 지금 유동성은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갈 때 하나는 좀 쉬는 편이죠. 지난주 금요일을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바이오가 우리 지난주 월요일 아마 바이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번에 21선 아래 61선 정도까지 눌림목 나오면 맞아요. 한번 ETF라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바이오가 확 뜰 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는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또 2차 전지가 딱 움직이니까 바이오는 장중 좀 재미없다가 오후 들어서 약간 힘을 냈는데 2차 전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좀 나오는 바람에 예.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이 뉴스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뉴스다. 그러면 이 뉴스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이벤트가 발현이 되었을 때 그때 더 갈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이 이벤트가 오히려 딱 출현이 되면 그때는 약간 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약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10월 10일입니다. 네, 10월 10일. 10월 10일이니까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금요일 정도 되나요? 금요일 정도 되나? 네, 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데이를 개최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뭐 내용들 기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베이스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 등등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뭐 조금 보급형 모델 등등 여러 가지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움직여서 전고점 거의 260달러까지 왔나요? 네, 거기에서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의 테마의 자율주행 테마 움직였고 2차전지도 당연히 테슬라와 공식은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0일에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러면 약간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는 저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수급이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부의 차트가 이제 KRX 반도체 지수와 KRX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더 굵은색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이렇게 내려올 때 2차 전지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서로 어긋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힘드니까 2차 전지가 오히려 바닥에서 조금 더 꿈틀꿈틀하니까 그쪽으로 아마도 가려고 하는 수급이 저는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고,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요즘 그렇다던데요. 여러분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 세미나 가면 좀 담았으니까 좀 올려줘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제 바닥인 것 같아서 일부 좀 포지션 넣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요즘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간 엇갈리면서 엎치락 뒤치락 좀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제 우리가 이제 쉬는 사이에 주말에 들려온 요 뉴스였죠. 네. 테슬라가 LG 엔솔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을 했고 12월 달에 이 관련된 부분들의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쨌든 2170 배터리에서 4680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가는 방향이고, LG 엔솔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LG 엔솔의 밑에 밸류 체인들이 있거든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저는 양극재 중에서 그래도 LNF가 좀 눈에 띄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빠졌고요, LNF가. 네. 이게 이제 테슬라 향으로 옛날에 이제 좋을 때는 주가 엄청 강했었거든요. 근데 LNF가 한동안 뭐 가장 약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10% 이상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이 이벤트가 숨고르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11월 달에 선거 결과를 자신할 수 있으면 조정시에 사야 되는데, 사실은 대표님 정도 되셔야 판단이 누가 될지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좀 반반이거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2차 전지를 이거를 비우고 선거 결과를 봐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좀 불안하니까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절반 정도만 가지고 한번 선거 결과를 볼 것인지, 사실 저도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ETF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챌린지에 대해서. 이제 주식보다 이제 정치 쪽으로 가시려고요? 정치 한방 이걸로 가시려고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건 이제 우리 에코님이 이런 거 잘하세요. 아니 방금 팀장님께서 대표님은 미국 대선 누가 될 건지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누가 무슨 됩니까? 누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맞아요. 테슬라는 사실 일론 머스크 향만 보면 어제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하던데. 줄을 다 탔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되면 주가는 숨고르기 뭐 테슬라 이벤트 이후에 잠깐 했다가 그냥 날려버릴 것 같고, 일단은 그죠, 눌려 있었던 게 그냥 한 방에 뭐 날려버릴 것 같고, 일단은 그 트럼프 쪽이 되어서 공화당 쪽이 되면 한 번은 훅 내려갔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또 에너지를 모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근데 이게 누가 될지 알면 그쪽에 베팅을 하겠는데, 사실은 저는 잘 판단이 안 돼서 이거를 비중을 그러면 보수적으로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갈까, 아니면 다 줄여야 되나? 참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이럴 때는 이제 그 판단은 대표님한테 넘길까요? 좀 선배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죠, 저는. 선배님. 왜 맨날 그럴 거면 저 몰라요. 맨날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에코님은 그러면 누가 돼야 주식시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섹터는 그냥 떠날게 뭐 네. 섹터는 좀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분이 주식시장에 더 유리할까요?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죠. 분명히 당선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꽤 있었고. 아 미국은 다 우상향이에요 그냥 네. 계속 우상향이에요. 예. 네. 길게 보면 다 어쨌든 네. 올라가니까. 네. 네. 저희만 이러고 있지 코스닥 보세요. 뭐 10년 동안 차트 보세요. 저 네. 야 나부터 이제 아, 갑자기 저는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어 그래서 누가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혹시 바벨 아, 바벨 전략. 아, 야, 대선거. 거기도 바벨을 잊고 쓰시다가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 전략을 네, 다시. 네. 아, 참. 그냥 또 반성하게 되네요. 영어 이름 바벨 킴이라고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혹시 이게 왜 저 셋이서 바벨 전략 가지고 웃고 있나 싶으시면 2주 전 오늘의 예, 이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얘기 좀 계속 아니 근데 이어주시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은 네. 미국의 첨단 기술에 하나 남은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거는 뭐 그냥 다들 기대감 없으면 쭉쭉쭉 빠진다 그러면 조용히 사는 게 맞고 네. 근데 이렇게 또 전고점을 향해서 막 간다 그러면은 다들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의외로 또 시도하다가 또 힘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하고 또 그거 있습니다. AI한테 네. 앞으로 지금 앞 10년 동안 네. 미국에서 10배 낼 종목을 찾아라 네. 라고 하면은 구글의 제미나이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걸 빼고 나머지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AI 쪽에서 딱 뭘 찍었을 것 같아요. 한 3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종목이. 아, 종목을 얘기해 줘요. 거기서 얘기합니다. 산업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종목을 딱 물을 때 아, 앞으로 10년 후 네. 미국 시장에서 10배 날 종목을 알려줘. 오. 이렇게 했을 때 딱 네. 들어오는 거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회사가 딱 3개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네. 테슬라, 네. 두 번째 엔비디아, 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도 아. 들어갔다가 뭐 공통은 아닌데 10년 후에 오픈 AI는 상장 안 한답니까? 그거에 약간 자기의 좀 편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모회사에 대한 그렇죠. 이런 거. 아, 예. 그런 게 없네. 예. 아니 근데 그거를 한 5개인가 6개까지 다 아. 물어봤거든요. 그 되는 회사들한테. 근데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냥 대부분 다 나온 거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꼭 들어가 있네요. 그러겠죠. 네.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 GPU 없으면 AI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꼽아낸 네. 것 같고 엄마 같은 사람이죠. 아 아빠와 엄마가 다 네, 예, 뭐 예. 그런 거죠. 그런 느낌 쪽에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선도 그렇고 정치적인 얘기들 이제 많이 또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노이즈 아닐까요?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만약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냥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어떤 충분한 뭐 제약 조건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 없이 깔끔하게 그냥 니네 다 나가서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장벽을 없애주고 그냥 너희들 갖고 있는 경쟁력 가지고 살아나해. 라고 하는 그런 정글에 던져지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흐름을 본다. 그러면 솔직히 트럼프가 0.01%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 얘기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선지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보게 되면은 예. 9월달 수출 동향인데요. NCM, NCA가 아직까지 이래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중량은 일단은 살려고 하는데 가격은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CA는 더 심하죠. 근데 우리는 거의 한 7, 80%가 NCM이다 보니까 이쪽이 중요한데 아직 뭐 기미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게 두 가지가 다 턴한다. 이걸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중량은 이제 살짝 돌아가나 이런 거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서 변화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번 달 8월 달에 기업 배터리 출하량을 보게 되면 유럽은 완전히 폭망, 미국 쪽으로만 거의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 지표 나오기 시작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SK온도 나오긴 시작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출하는 되는데 수율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는 좀 마이너스 9%인데 누적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뭘 적으셨습니까? 뭐 떠든 사람 이름 적었어요? 아니에요. 네. 볼펜 소리가 되게 경쾌하게 오, 들려가지고 예,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너무 관심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방송을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변화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보는데 그러면 일단 유럽과 미국을 봤었을 때 뭐가
더 잘 되는 게 좋으냐 그러면 미국이 잘 되는 게 좋겠죠. 저희 입장 쪽으로는 투자를 다 이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 매출 비중 증가가 좋아지는 거는 전체 출하량 증가에 힘을 실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향을 봤을 때 이제 전방 수요라고 하는 쪽들은 아직 긴가민가해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영국은 꽤 24% 증가 괜찮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 그냥 9월달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좀 주춤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들어오느냐 이것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우리 팀장님 얘기처럼 FSD랑 저가 모델 이 두 가지가 어떤 딱 결부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3,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안 좋네요. 지금 컨센서스가 4,300억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3,400억까지 또 좀 더 하향 조정하네요. 근데 네. 이것도 아직까지 AMPC 따지게 되면 고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 기존 별로 그냥 부진했던 게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게 아직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비전 공유회란 때에서 나왔을 때는 뭐 좋은 얘기 많이 났죠. 그래서 5년 뒤에 매출 우리 2배로 갈 것이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3분기, 4분기 때 실적은 그러니까 어차피 안 좋아하는 걸 인정하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잘 안 흔들리겠죠. 근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조금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좀 단기 조정 나오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요거는 좀 실적 나온 뒤에 반응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4680 배터리 관련돼서 이번에 12월 양산했다는 우리 팀장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일단 관련주라고 막 탁탁 잘 튀었죠. 20% 뭐 17% 막 이렇게 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4680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NC20, NC30, NC50 이러면서 쭉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본격적으로 좀 용량 큰 것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이버 트럭 쪽하고 모델 Y 다음 모델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NC30부터는 그 단결정이죠. 단결정 양극재와 함께 전극식 전극식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요게 여기서 그러니까 건식이죠. 건식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실리콘 음극재 카본이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네.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잘 지켜보고 이제 수주 받는 모습들을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도 갈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사실 뭐 전방수요 부진이랄지 뭐 실적 넘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의 민감도랄지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겠네요. 과연 이벤트가 나오고 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좀 약간 조정받는 시기가 올지 그리고 또 대선 앞두고도 좀 변동성이 커질지는 한번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받쳐주는 숫자가 아직은 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는 좀 오래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어떤 걸 먼저 할까 하다가 짧게 방산주 좀 짚고 그 다음에 다음 굵직한 걸로 더 가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는 팀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산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한다고 해도 이건 네. 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두에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셨잖아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일단은 멈추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요 자료는 이제 10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쉬는 사이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각이 출범이 되었을 때 방위상 출신만 4명이 이제 거론이 되고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안보에 무게감을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방위비를 계속해서 이거 뭐 낮추지 않고 경기 안 좋은데도 방위비는 계속해서 높이는 분위기예요. 근데 예.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이번에 이제 뭐 방위상 출신만 4명을 이제 다시 또 자리에 올리는 것처럼 일본도 그러면 결국에는 또 방위력을 증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일본이 올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당연히 불안불안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저 다 봤거든요. 원래 사실은 다른 거 재미있는 거 하나 싶어서 채널로 돌리죠. 네네. 저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이게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지 보려고 저도 이제 다 봤는데 우리나라도 엄청 여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멀리 보면 러시아 지금 만만치 않죠? 네. 러시아가 저러니까 러시아 인접한 유럽 국가들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분위기. 오늘 뭐 폴란드는 역대급의 규모의 방위비를 앞으로 내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나쁘지 않고 특히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는 이 분위기는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사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스토리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성비 좋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자, 제가 이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계룡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네. 가셨어요? 갔다 왔죠. 저희 네. 출연자분들 중에 가신 분들이 많네요. 아, 갔다 오셨군요. 그럼 패스하고요. 아니, 저는 안 갔다 왔고 네. 다른 출연자분이. 네, 이게 저는 이제 신기한 사진을 신기한 건 아니죠. 그냥 현장의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LIG 넥슨 부스에 약간 군복 제복을 입은 분들이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 여기 한번 보이시고 여기 한번 지켜보는 분 보이시고 여기 한번 보이시죠? 거의 3분 정도가 부스에서 무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지켜보는 장면을 보고 야, 우리 최대 방산 전시회에 외국에서 저런 뭐 군인 제복을 입고 온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뭐가 물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하, 관심이 있구나. 그렇죠. 관심이 있구나.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있나.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만 여기 방산 전시회 가서 장갑차 경험하고 있는지 진짜 해외에서 이런 장군분들이 오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충분하다, 있다. 요거는 접니다. 아, 전차 한 대 뽑으시려고. 아니, 뽑은 건 아닌데, 요 앞에서. 할부대요? 요 앞에서 저랑 탱크랑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찍어 본 건데. 팀장님 압도적이죠. 모멘텀이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압도적인, 이 규모에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 현대 로템 요거는 이제 과거 모델이고, 현대 그 로템, 부스에 가면, 이게 신형입니다, 신형. 신형에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상단에 제머라는 것을 탑재를 해가지고 레이더가 그러니까 요즘 드론 때문에 탱크가 상단이 상판이 약해가지고 가성비 드론으로 자포가든지 쏴버리면 탱크가 박살난다. 이거 우리가 러우 전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이 상판 위에 제머라는 게 있는데 이 통신을 교란시키는 거죠. 드론이 막 오다가 제대로 못 날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바로 또 제압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다라는 거죠. 현대로템이.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는 괜찮았고요. 가장 시선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풍산은 좀 총알? 포탄?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에 전쟁하는데 부족하니까 풍산에서 많이 가져가겠네. 이게 이제 풍산의 스토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 풍산의 부스에서는 물론 총알이나 이런 것도 봤지만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무기 드론, 공격용 드론, 방어용 드론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설치를 많이 했고 풍산도 이거 탄약을 싣고 드론 탁 날리면 거기에 가서 턱 터트리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풍산도 이 소형 드론을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드론 공격용 드론이 많아졌을 때 안티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 시스템, 뭐 현대 위아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산이 앞으로 현대전에 맞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열심히 또 개발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움직이는 스토리는 결국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막 올라가니까 다시 또 MSCI 수급 논리까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그렇게 가서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 이어서 이제 뭐 현대 로템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뭐 LIG 넥스원까지 다 그와 관련해서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꼭 내가 하나를 하기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섹터가 괜찮을 때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요즘은 워낙 ETF가 종류가 많으니까 방산 ETF가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렇게 눌림을 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내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어떤 거를 딱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좀 이들을 앞으로 섹터의 방향성을 보고 괜찮게 본다면 방산 ETF 같은 거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담아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방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 실감나고 좋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네. 좀 뭐. 그래서 전차는 결제하셨어요? 한도 추가예요. 한도 추가. 결제까지는 예, 아니고 예. 모멘텀 잘 봤습니다. 좋네요. 대표님께서도 방산주에 대한 전략이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그거 아십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2년 전에 네.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턴하다 보니까 러우 전쟁 끝나면 이거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런 얘기 많았었고 네. 예, 그래서 다들 그랬었어요. 러우 전쟁 끝나면 방산주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거 가지고 2년 동안 오면서 7배가 올랐네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인데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런 거 이슈 다루면서 막 또 오늘 방산주 올라가다 보니까 방산주 하잖아요. 네. 당이 고점 나옵니다. 조만간.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쫓아가는 이런 장기간 가는 종목은 보통 보면은 쭉 갔다 이슈 막 나오게 되면 몰렸다가 또 사그르르 들어주면은 아이 내가 사니까 또 고점이네 그냥 손절합니다 오히려. 네. 그렇다가 거기서 쭉 하고 기간 조정 이걸 못 버텨요. 네, 네. 그래서 또 지나다가 보면은 또 아무 모멘텀이 없다가도 뭐 실적 발표나 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요인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필리핀 가서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을 딱 하다 보니까 어제 필리핀도 우리가 그걸 또 저리 대출을 해줬어요. 네. 저리 대출이 15억 달러가 해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 도로 깔고 인프라 쪽 하는데 그렇게 베푸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또 이번에 나왔던 게 필리핀 쪽 군함, 네, 또 잠수함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 같다. 오늘 그래서 가장 먼저 조선 쪽에서 돌린 게 하나오션이에요. 네. 네, 그런 느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그런 때 보면은 또 방산들이 좀 강해요. 정보가 좀 움직이고 막 세일즈 할 때, 근데 그때는 일단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강하다, 역시 강해. 그러면 베팅할 자리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타이밍적으로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주가 상승률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연중으로는 160% 막 쭉 올라가는데 풍산이나 한국항공우주가 좀 덜 갔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항공우주 이번에 실적 나오게 되면 좀 바뀔 것 같아서 또 주요하게 후발주자지만 실적 돌아가는 쪽들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다른 거 뭐 9월 달만 신규 수주가 4조 원이죠. 여기에 넥스원이 들어갔던 거. 근데 요런 거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도 아이언돔 가지고 화제가 되게 많이 와 무슨 미사일을 못 날리네 이거 다 방어하네 뭐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혹시 미드 혹시 보십니까? 잘 안 봅니다. 미드 중에서 그거 있는데 그 돔이라고 예. 이렇게 아예 외계인이 뭐 설치해놨든지 하면 거기서 이제 못 나가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미드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런 거와 똑같은 느낌이죠. 그 얘기를 왜 했죠?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그걸 나오는 왜 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예. 거기 뭐 뚫으려고 뭐 해도 안 뚫립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네네. 쪽에서 일단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요 LSAM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보게 되면 이거를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해서 니네 가져가. 그런데 그러면 반대편 그러니까 저 나라와 좀 반대 국가 쪽에서는 우리가 미사일을 아무리 날려봐야 저거를 딱 갖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전시 효과가 있답니다. 그 전시 효과 때문에 쉽게 또 미사일을 날리거나 뭐 해봐야 돈만 날리는 건데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시나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준다. 라는 쪽에서 앞으로 이쪽들은 계속 또 관심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덱스원, 하나 시스템이 좀 덜 갔어요. 좀 비쌉니다. 근데 어차피 세트로 전술 체계까지 같이 판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높아지는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은 또 다음으로 대가 넘어갈 때 또 핵심적인 회사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지상 쪽에서 중심이다라고 해서 이 2개까지 나오는데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거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로봇기에다가 네. 총을 달았어요. 저는 그거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그건 무섭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다가 폭탄까지 있으면은 달려 들어와서 얘 터질 때 뻥 터지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무인 드론, 또 지상에서는 이것도 드론 개념 아닙니까? 네, 사람 네.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전쟁은 그렇게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주장고가
계속 우상향되면서 올라가면서 누가 많이 수주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서 자,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이쪽은 세론으로 나옵니다. 세론 나오고 또 약간 주춤했다가 근데 이 정도 계약 나왔으면은 그거 한번 보시지. 이번에 LIG 넥슨도 그랬어요. 주가가 저 밑에까지 갔다 왔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턴하는 거 보면은 그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 사람들 관심 와갖고 뭐 수급 때문에 뭐 때문에 얘기 나왔다가 턴할 때가 항상 그때가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왕이면 우상향은 알겠는데 타이밍 보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첨단 무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아이언돔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아이언돔을 지난번에 뚫은 건 또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K방산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또 방산주가 뉴스의 영향도 많이 받고 무관심일 때는 또 시장에서 좀 뒷전인 업종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타이밍을 잘 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앞에서 그 펜으로 적는 소리가 엄청 컸다고 했던 거 적어놓은 게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라고 써놨거든요. 남은 시간은 이제 삼성전자. 내일 잠정실적 발표하니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 2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내일 잠정실적과 관련해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스트릿 컨센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전 증권회사 다니면서 요즘 낯선 용어들 되게 많이 배우는데 9조에서 한 10조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 컨센 중앙값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 10조 정도인데요. 맞아요, 네. 9조에서 10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보다만 10조 정도만 나와도 선방한 걸로 네. 나오는 것 같고 컨센 상단값은 지금 보니까 1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직 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조 정도만 나와도 이미 컨센서스 많이 내려온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좀 선방하지 않겠냐,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관 투자가들 포지션인데 파란색이 대부분 이미 저 밑으로 지금 언더슈팅입니다. 다 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려면 아까 우리 초반에 외국인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외국인은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만 저는 조금 주춤해줘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이제 수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측면에서 내일 10조 정도 나오고 외국인 매도세 좀 주춤하면서 제발 좀 하이닉스처럼 그래도 한 방에 한 5%씩 올라주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한번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거는 이번에 그냥 10조 정도 나온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레거시 쪽에서 뭔가 추세적으로 이제는 다시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그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만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의 30초. 삼성전자 한 30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0초까지 기다릴 겁니다. 종가상으로 62,500원. 네. 안착 못하면은 일단은 아직은 진행이구나. 하락 진행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고. 근데 내일은 실적이 좀 9조 때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에 드린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저점 만드는 패턴 보고 들어가자.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하염없이 줄줄줄 흐르게 되면 들어간 거 기회비용이에요. 그냥 들어간 게. 그렇기 때문에 보고 하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깔끔하게 62,500원 기준선도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매매 전략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